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미국 대선 결과는 이르면 우리 시각 6일 오후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치열한 막판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월드 이슈에선 현재 판세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 시사 매거진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네, 현재 판세를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안팎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박빙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경합주에서 결과가 판세가 갈라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트럼프가 우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전국 지지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1%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성향이 확실한 주에서는 지지율을 아무리 높여봤자 미국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곳은 누구를 지지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7개 주입니다. 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타임스는 현재 경합주 7곳 중에서 트럼프가 3곳, 해리스가 2곳, 그리고 나머지 2곳에선 동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2020년 선거에서 모두 확인되었던 샤이 트럼프, 즉 몰래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의 존재입니다. 지금 경합주 7곳 중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곳이 2곳뿐이고 그것도 겨우 1%만 앞서고 있다면 해리스 후보 측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존재한다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로선 상대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조금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반트럼프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과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이슈들이 더 호소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낙태권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 자신이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서전을 발간했는데 거기에서 멜라니아는 여성의 낙태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이야기해서 민주당의 낙태권 공세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는데 자산이 많고 고액 연봉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이슈가 서민들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편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번 선거에도 역시나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높다면 트럼프 후보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트럼프는 사전투표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 쪽이 사전투표를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금년 4월경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전투표를 높이면은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고 트럼프 후보에게 조언을 했고 이것을 트럼프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동료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7개 경합주에서 유례없이 높은 사전투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말이 거칠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에 대한 반감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자국 경제 보호나 반중 외교 같은 것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이어받았고요. 현재는 미국의 주류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의 표심은 경합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어떤 세일링 보트 그리고 어떤 대선의 열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7개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크다는 것 이유 때문입니다. 네. 19명이나 됩니다. 이곳은 현재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주 안에서도
대선 쪽 집계라고 하는 카운티가 하나 있는데 노스햄튼이라는 카운티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이 카운티가 1920년 이후 역대 대선에서 3번만 빼고 모두 대선 결과를 마쳤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적중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가 이곳에서 2%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규 편집장과 함께 미국 대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